기분 좋게 출발을 기대하게 되는 오늘장입니다. 목요일 시장 급반등의 움직임에 너무 흥분하지 않고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차분하게 대응해야 수익률을 올릴 수 있을까요? 이 부분 오늘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일단 시장은 한마디로 트럼프 풋 역시나였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느 가격 밑에서 낙폭이 과대해지면 여기에서 풋옵션을 통해서 낙폭을 해지할 수 있는 옵션으로 풋옵션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시장이 저점까지 밀려 내려가는 것을 용인하지 않고 해지하게 해줄 거다라는 기대로 트럼프 풋이라는 단어를 정말 많이 시장에서 사용했었는데 혹시나 했는데 어제 공포는 역시나 사야 하는 구간이었나 싶습니다. 자, 이렇게 간밤 사이에 분위기가 확 바뀐 가운데 오늘 개장전에서는 어떤 주요 포인트를 봐야 할까요? 일단 미 상호관세가 90일 동안 유예가 된 상황, 코스피의 화답, 어디까지 반등이 나올 수 있을까? 그 여력에 집중해 봐야겠습니다. 외국인도 돌아올 수 있을까요? 이 부분 저희 Q&A 때 집중적으로 질문 드려볼 거고요.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낙폭이 컸던 만큼 튀어오른 그 폭도 컸습니다. 우리 국내 반도체 종목들 저가 메리트에 집중해야 할 때인지 그 밸류체인 안에서도 다른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같은 상호관세 유예와 함께 미국의 조선업 재건을 위해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우리와의 협력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 기회로 볼 수 있을지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야기를 들으셨겠지만요. 이 상호관세 90일간의 유예 75개국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보복 조치를 발표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선 국가들 우선적으로 유예해주겠다라는 내용이 새벽 2시 반에 발표가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어제와 코스피 야간 선물 지수 아주 다른 분위기를 오늘 경험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 2023년 저점, 10월 저점이 2273포인트였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작년 7월까지의 오른 흐름을 보면 2400선 목전까지 갔었고요. 다시금 밀린 구간에서 올 연초에 반등을 주며 2600선 목전까지 올라가는, 2700선 목전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그런데 다시 주저앉으면서 어제는 2300선이 깨졌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2025년 연고점 대비 조정폭이 어제 종가까지 보면 14% 내려앉은 수준입니다. 물론 미국은 더 아찔했었죠. 그런데 미국장 열린 구간 안에서 이 같은 반가운 뉴스가 전해지면서 코스피 야간 선물 지수 내리막길을 걷다가 막판에 올라온 모습 5%의 급반등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코스피 야간 선물 지수가 이렇게 오르면서 눈을 비비고 다시 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미지수는 더 했습니다. 지수가 맞나 싶을 정도로 나스닥이 12%의 급등을 나타내면서 24년 내 최대 상승폭을 나타냈고요. 저점 대비 오른 그 상승폭만 놓고 봤을 때 역대 네 번째였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유가, 금리가 조금 찝찝하긴 한데요. 다 같이 올랐고요. 달러가 내려앉으면서 원달러 환율 NDF 야간 거래에서 흐름을 보시면 39원의 급락을 나타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정기장 거래에서도 원달러 환율의 안정적인 흐름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미중 갈등은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75개국의 상호관세 유예를 발표했는데요. 중국 쪽으로 이 상호관세 유예 발표한 10분 전에 미국이 중국 쪽으로 128%의 관세는 확정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밤에 아시아장 다 마감하고 나서 중국 쪽에서도 미국 쪽으로의 추가 관세 84%까지 높일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유럽장 분위기는 내내 안 좋았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앞서 지금 금리가 좀 찝찝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미 국채 금리가 4.3%까지 오른 부분을 짚어드렸었죠. 이 배경에는 중국 쪽에서 미 국채 때리기에 나선 게 아니냐라는 해석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제 아시아 증시 내내 이 미 국채 금리의 상승은 계속됐고요. 간밤에도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중국 인민은행에서는 국영은행들에게 달러 매입을 줄여라 라고 지침했다라는 내용이 보도를 통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미 국채 금리를 상승시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따라가 봐야겠고요.
더불어 이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심기가 불편할 만한 내용입니다. 미 국채금리 안정적인 것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미 재무부에서도 아마 눈여겨보고 있을 텐데 이 변동성 같이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추가적으로 더 오르지 않아서인지 중국 상해종합지수, 항생지수 쪽에서는 일부 안정된 움직임이 나오면서 상승으로 거래를 마친 상황입니다. 과매도권역은 분명해 보이기는 하는데요. 오늘 이 상호관세 유예와 더불어서 중국은 빼놨기 때문에 그 협상 의지를 중국 쪽에서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중국의 지수의 연속성 확인해 보시죠. 세 가지 포인트를 꼭 보기 위해서 밑줄 쳐놨습니다. KB증권에서도 반등은 예상이 되는데 미중 갈등 격화될 여지는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양국 협상 여부가 앞으로 추가 상승폭을 더 키우는 데 결정 변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키움증권에서는 코스피 12개월 후행 PBR 어제까지의 종가를 보면 0.79배까지 내려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4월 들어서 외국인이 한 8조 원 정도를 팔고 있는 부분인데 오늘 상호관세 유예를 통해 우리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스탠스 변화할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양국 간 협상 여부, 외국인의 수급, 지금 누적 순매도 규모가 8조 원까지 누적되어 있습니다. 개인 기관의 방어 연속성과 외국인 스탠스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어디가 제일 많이 올랐나? 사실 미 증시 이렇게 섹터판을 가져오진 않았는데 다 그린라이트가 켜졌습니다. 다 같이 올랐기 때문에 이럴 때에는 기대 수익률 상승폭이 제일 클 쪽이 어디인가 포커스를 좀 맞춰봐야 될 텐데요.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0%의 폭등을 나타냈습니다. 우리 국내 반도체 종목들도 저가 메리트로 부각될 수 있는 자리인가? 대표적으로 관세 피해에 있어서 침체 여부가 결정되고 여기에서 포커스를 맞춰본다면 반도체 섹터가 큰 피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빠지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기대되는 섹터이기도 합니다. 애플, 테슬라, 엔비디아, 암홀딩스 쭉 놓고 봤을 때 이 부분 제가 실수했네요. 마이크론입니다. 마이크론으로 정정해서 한번 체크를 해봐주시고요. 4월 9일 어제 간밤 등락과 최근 고점 대비 조정폭을 쭉 놓고 봤을 때 애플은 조정폭 대비 더 올랐죠. 테슬라는 조정폭 대비 더 올랐고요. 엔비디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조금 엔비디아는 더 반등해야 된다라는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거의 대부분 최근 고점 대비 빠졌던 부분을 다 되돌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는 개별적으로 지금 트럼프 정부 쪽에서 국영 라디오 쪽에서 나온 보도이기 때문에 팩트 체크는 필요한데요.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트럼프 최근 리조트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만찬을 같이 가졌는데 이 이후에 H20 칩에 대한 수출 통제 계획을 철회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팩트체크는 필요합니다. 중국 쪽으로 납품되고 있는 저사양 엔비디아의 칩인데 이 부분을 중국 쪽으로 납품되는 것인데 수출 통제가 철회된다면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로 해석해 볼 수가 있겠죠. 아시다시피 H20은 중국 쪽에서 미국 제재 들어올 거야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선 재고를 늘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품귀 현상까지 나타났다고 하는데 이 부분 열어주게 되면 숨통이 트이게 될 겁니다. 이 부분의 연속성도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엔비디아와의 연결고리를 기대한다면 하이닉스 쪽으로의 튀어 오름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지금 대체거래소 8시부터 진행이 되고 있는데 프리마켓에서 상 출발했습니다. 상한가 28%로 폭등하면서 출발을 했다가 현재는 지금 살짝 음봉으로 전환되면서 12%의 상승폭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엔비디아의 연결고리 기대해봤을 때 하이닉스 쪽으로 지금 반등을 기대할 수 있을지 지금 4월 월간 등락을 쭉 보고 계시는 건데요. 하이닉스는 한 2% 정도의 약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경우에도 월간 한 2% 정도의 마이너스의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실적 서프라이즈에도 웃을 수가 없었던 이유는 앞당겨 왔다라는 해석도 있었고요. 더불어서 지금 관세가 부과되게 되면 반도체 쪽으로 특히 서버 시장으로 타격이 크겠죠. 이렇게 되면 경기 침체와 맞물리게 되면서 우리가 기대했던 반도체 사이클이 늦어질 수도 그리고 그 폭이 얕아질 수도 있다라는 측면 때문에 좀 더 지켜보자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숨통이 트이게 되면 90일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도 높여질 수 있지 않을까요? 바로 KB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옵니다. 관세 유예된 것 2분기 실적 가시성을 확대시킬 수 있는 직접적인 요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삼성전자의 저점 매수 구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BNK 증권에서는 관세 유예되고 나서 나온 리포트는 아니고 그 전에 아무래도 나온 리포트인 것 같아요. 오늘 오전에 나오긴 했는데요. 관세 분쟁에 있어서는 서버 시장 타격이 아무래도 우려가 된다. 그래서 최종 수요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당분간 좀 관망하면서 중립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숨통은 트였지만 미중 간의 갈등이 지속되기 때문에 서버 시장 타격 가능성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중립 의견을 가져간다면 지금은 낙폭과대 정도만 기술적 반등을 노려봐야 할 구간인지 이 전략 잠시 후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더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 또다시 새벽에 사인을 했습니다. 내용인즉슨 우리가 기대했던 내용입니다. 미국의 조선업 재건을 위해서 계속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선박 건조부터 미국의 해군 군사 활동을 지원할 상선을 보유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지원을 하겠다. 지금 미국의 해양 패권 회복하는 것이 절실하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의 무역 대표부 쪽에서 지금 중국의 해양, 물류, 조선에 대해서 불공정 조사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 결과 발표일이 17일입니다. 뒤에 IBK 증권에서 내놓은 리포트에도 이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조치를 포함해서 지금 중국산 선박 관련 국제 해상 운송 서비스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도 이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계속 한쪽으로에 집중되는 이 견제는 계속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표적으로 미국의 해양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중국의 해양 항만 쪽으로의 이 관세 부과 그리고 견제는 계속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정인교 통상본부장이 지금 미국에 날아갔잖아요. 그러면서 한미 협상도 본격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날아가는 동안에 그리고 미국에 있는 동안에 상호 관세는 사실상 부과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유예가 된 거죠. 그러면서 지금 조선과 알래스카 LNG 개발과 관련해서는 협의에 들어가 있다라는 내용도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면 상호 관세가 유예된 거고 기본 관세 10%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계속적으로 조선은 우리의 이 관세 부과 관련된 카드로 작용될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IBK 투자증권의 리포트 보시죠. 제재는 미국, 피해는 중국, 수혜는 우리.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의 무역 대표부 쪽에서 중국 쪽으로의 불공정 조사 들어간 지 딱 1년째 되는 날이 4월 17일 다음 주 수요일이거든요. 이 결론을 발표할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향후 앞으로 이게 적용이 된다면 앞으로 해운사들은 미국의 물동량 높은 선종의 신수요에 대해서 한국이랑 일본의 조선소에서 수요를 발주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혜를 우리가 받게 될 거다 이야기인데 다만 선박 간의 그 차별화된 포인트는 기억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LNG 쪽으로는 우리 한국이 만약 발주하고 수주 넣게 되면 수익성이 매우 높긴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추가적으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성장 여력은 좀 제한적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LPG 그리고 VLEC 이쪽으로는 계속적으로 큰 폭의 성장이 기대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HD 현대미포, HD 현대중공업, 세진중공업의 수혜가 기대된다. 세 종목 탑픽으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압축 전략이 필요할지 조선업 전반적으로 다 오를 예상인데요. 그 흐름 안에서의 옥석 가리기 지금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Q&A로 이어가죠. 네, 지금 시장에 대한 기대가 큰데 조금 차분하게 봐야겠죠? 예상치 결과 잠깐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6%의 급등 출발, 2,425. 어제 2,300개거든요. 다시 보게 되네요. 그리고 코스닥이 3%의 급등, 664선에 출발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총 상위주 다 오를 것 같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11%의 급등 출발. 나스닥 선물이 조금 상승폭이 아쉽습니다. 0.2% 강보합권 출발 앞두고 있습니다.
저희 MTN 유튜브 채팅창 오시면 여러분들 보고 계신 포인트 남겨주시고 궁금증도 올려주시면 저희 같이 소통하면서 개장전 준비를 더 풍성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채팅창에 올려주고 계신 내용은 송주섭 님이 선물 코로 그리고 미장 폭등 역대급 상승 나오겠는데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시작의 존버 님도 야장 5% 그 야간 선물 지수 폭등한 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나스닥 12% 보고 조금 아쉽다 이런 생각도 하셨대요. 자, 어디까지 기대할 수 있을지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김성훈 KM투자파트너스 대표, 이정호 해운솔루션 팀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김 대표님, 코스피 어디까지 오를 수 있습니까? 네, 야간 선물의 5%대 상승이 지금 시초가 그대로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은데요. MSCI 한국 지수 같은 경우는 8%대 상승을 했었고, 일단 전제 조건은 장중에 이제 중국이 미국의 관세 인상에 또다시 언급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그리고 최근에 하락을 주도했던 반도체 업종 관련돼서 SK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가 국내대 쇼커버링이 나오면서 이제 오후장까지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지의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보는데요. 저는 근데 전자의 가장 더 핵심이라고 봅니다. 일단 전자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제 반도체주들이 오후장까지 계속해서 지금의 상황을 유지할 것이라는 일단 흐름들, 그리고 중국이 추가 관세 여부는 아직은 남아있지 않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 관세를 더 매긴다라고 하면은 사실 지수의 하방 이 흐름이 또 깨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의 흐름을 유지하자, 일단 반도체 위주로의 전략 계속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질문 바로 갑니다. 이정호 팀장님, 네. 반도체 중심의 쇼커버 강세를 전망한다는 김성훈 대표님 의견에 공감하시는지, 아무래도 저가 메리트가 가장 큰 섹터다 이렇게 증권가에서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어느 쪽을 공략해야 될지가 고민인데요. SK하이닉스가 정말 많이 빠져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시장에서는 어떻게 본다면 저는 한미 반도체를 좀 집중적으로 보자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하나비전이라는 종목이 나오면서부터 한미 반도체가 좀 약세를 보여줬던 모습가 나왔었는데요. 그래도 실적이나 이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긍정적인 모습도 있고, 어떻게 보면 장비 가격도 올린다라고 했었는데 그건 시장에서 좀 악영향을 끼치면서 더욱더 빠져줬던 모습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장에서 어느 정도 반등하는 모습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추세를 다시 잡을 가능성도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 만큼, 지금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 제일 괜찮은데 제일 많이 빠진 종목이 뭐냐라고 본다면 한미 반도체고, 오늘 장에서 어떻게 보면 재미없는 흐름이 나와준다고 한다면 이제는 진짜 한미 반도체 말고 다른 종목, 차라리 더 큰 대형주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이쪽으로 갈아타시는 게 더 낫지 않나 할 정도로 조금 한미 반도체가 아쉬운 흐름이었지만 오늘 장 좀 기대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많이 빠진 쪽에 튀어오름이 제일 클 거다,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지금 채팅창에 또 굉장히 예리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전문가님, 현재 리스크가 퍼센트로 따지면 한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보세요? 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대한 만큼, 어떻게 보면 트럼프 처음 관세 나올 때 다들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 뭐냐면은 전 세계 10% 정도 관세를 하겠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아마 주가가 거의 그 부분보다 약 한 5% 정도, 2~3% 정도는 또 떨어졌던 모습가 나왔는데, 미국 증시 기준으로요. 그 모습까지도 만약 올라가 준다면 어떻게 보면 트럼프 관세 전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어떻게 본다면 미국에서 중국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는 부분이 나오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관세 정책이나 이 얘기가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더 말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라고 그쵸.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더 기대를 해볼 수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지만,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는 트럼프는 주가가 떨어지는 걸 싫어한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번 시장에서 키포인트지 않나. 많이 떨어지니까 그때부터 SNS에서 트럼프가 계속적으로 긍정적인 얘기나 이런 부분이 많이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시장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만약에 다시 한번 또 많이 빠져준다면 트럼프의 입을 또 기대를 해볼 수도 있는 시장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해드리겠습니다. 네, 미중 갈등이 아직은 다 해결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여지를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상방 사이드카 나오나요? 이렇게 또 목요정님이 남겨주셨습니다. 다음 포인트는 조선인데요. 관세가 유예가 됐지만 조선은 여전히 우리 쪽에 가장 유리한 카드, 이렇게 증권가에선 보고 있습니다. 어제도 나쁘지 않은 흐름을 종목별로 보여줬고요. 지금 예상 체결가에서도 하나오션이 한 8% 급등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성훈 대표님은 그중에서도 FLNG 이야기하시면서 삼성중공업을 늘 강조해 주셨거든요. 지금 구간에서도 여전히 그 포인트로 봐요? 아니면 조금은 숨통 트인 가운데 조금 종목을 다르게 보는 게 맞나요?
네, 삼성중공업 얘기하면서 또 추가한 게 MRO 기업들 세 가지를 또 추가를 제가 전에 했었는데 HD 현대중공업 그리고 HJ중공업, 하나오션까지 같이 HJ도. 한번 보자. 예, 그게 이제 이번 주에 또 나올 만한 이슈가 뭐 해운탄손세 주중에 좀 확정되고 나면은 또 국내 조선가 또 상승폭이 또 나올 수가 있는 구조고요. 일단 해운탄손세 하면 우리나라가 가장 잘하는 게 이거 디젤 엔진 만드는 또 이 기술력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조선주가 선방한 것은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카드 LNG 프로젝트에서 최종적으로 인도를 할 수 있는 거는 당연히 선박이 되겠죠. 운반에 대해서 일단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LNG 수요가 한국, 일본 거기에 이제 수송수단 이 플러스적인 요소가 또 중국의 선박 수수료 관련돼서 또 급증을 한다면은 중고선에 대해서도 중국에서 한국선으로 좀 교체하는 수요, 거기서 한국 선박에 대해서 선박 가격이 또 오를 수 있는 그런 뭐 연결고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조선 업종에 대해서는 일단 제가 강조드렸던 삼성중공업을 필두로 그리고 이 HD 현대중공업이 미국의 조선소를 또 인수하는지 여부도 한번 타진해 볼 만하다. 그렇게 된다면은 일단 가장 탑픽은 HD 현대중공업을 일단 이제 오늘은 탑픽으로서 제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대중공업 5% 상승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종목으로 넘어갈까요? 오늘 관심주 궁금합니다. 관세 유예하고 두 분은 어디에 집중하셨나 봤더니 두 분 다 공감대가 로봇이에요. 이정우 팀장님, 그중에서도 클로봇. 왜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에서 긍정적인 예의가 나왔다라고 네. 생각이 들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자회사로 편입했던 이유가 드디어 보여줬다라고 생각하는 게 휴머노이드 관련해가지고 연구개발팀을 만들어줬던 부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삼성전자와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시너지가 더욱더 기대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요즘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조금 더 상승 탄력이나 이런 부분이 주춤했던 모습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상승 변동성이나 이런 부분을 또 즐기자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서 클로봇이라는 종목을 갖고 왔고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고점 대비 조정도 그렇게 세진 않았는데 오늘장에서 어느 정도 반등세가 나온다면 다시 한번 전고점 돌파까지도 노릴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기대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가격은요? 가격은 시초가 공략이 괜찮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목표가는 25,000원, 손절가는 16,000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8%에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25,000원 목표가 기억할게요. 그리고 김성훈 대표님, 레인보우 로보틱스 정면으로 지금 주인공을 공략하자. S&P 휴머노이드 팀이 삼성전자랑 본격 가동한다. 이 재료 반영하면 어디까지 오를 수 있어요? 혼자 좀 답답했잖아요, 주가. 예, 뭐 장기로 본다면 좀 높게 보지만 그래도 단기 숏으로 본다면 30만 원대까지는 단기간에 오르지 않을까. 그리고 30만. 이 정부 지금 이제 차기 정부의 예상폭 이제 우리가 흐름으로 본다면은 AI 육성에서 최대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최종적으로는 피지컬 AI 이제 로봇주들의 흐름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는데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보니까 이번에 이제 콜옵션 행사가 이제 59%까지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23% 추가 콜옵션 예상을 한다면은 상승할 수 있는 구간이 충분히 많이 남아 있어서 목표가 30만 원, 손절가 23만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